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내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장애인들을 위한 날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날로서 원래 재활의 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요.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걸어가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먼저 1부에서는요. 장애인들이 전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 즉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와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증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님들의 모임,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네, 2부에서는요. 이 대구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아주 특별한 장애인 야학 이야기를 준비해봤거든요. 끝까지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손님들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네, 담장 허무는 엄마들 모임에서 나오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장 허무는 엄마들 대표 신나리 엄마 전정순입니다. 전정순 대표님 네. 옆에 계신 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장 허무는 엄마들 부대표 박정현 엄마 우순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수옥 네. 부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대표님과 부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일단은 담장 허무는 엄마들이 어떤 단체인부터 좀 소개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가요? 예, 담장 허무는 엄마들은 중증 중복 장애인들, 특히 내성마비라고 이야기하는 뇌병변 장애인들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예, 부대표님도 좀 설명 덧붙여 주세요. 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엄마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엄마들을, 그러니까 장애인 엄마들이 만든 인권단체입니다. 예. 네. 뇌병변 및 중증 중복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뇌병변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뇌병변 장애인은 출산 시 또는 유년 이에 뇌 손상을 심하게 입어서 신체의 모든 거의 많은 부분의 기능을 대다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신체가 좀 불편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아마 힘들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의무 교육은 장애인들도 초중 고등학교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제 아이가 예.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는 27살 예. 남자아이고 예. 내성마비, 그러니까 사지마비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근데 인지적인 또 손상은 크게 받지 않아서 제가 그때 학년기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 일반 학교로 보낼지. 네, 일반 학교로 갈지 예. 장애 학교로 갈지 예. 했을 때 이 아이한테 물었을 때 자기는 일반 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예. 저는 일반 학교로 갔습니다. 아. 네. 그 선택하면 갈 수 있는 일반 학교 통합교육을 할 수 그쵸. 있는. 근데 문제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어쨌거나 학교에서 이제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엔 지금 그럼 어떻게 갈 해야 데가 되는 없는 건가요? 그 의무교육 연한이 끝나면은 신체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오롯이 가정에 고립되어서 그 돌봄이 부모에게 전가되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집밖에 없다. 예, 집밖에 없습니다. 예. 장애인 센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실정인가요? 그럼? 제가 예. 제 아이가 예. 그렇다 보니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고민을 했듯이 매번 이렇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에서 그럼 얘도 또다시 어디를 가지라는 고민을 예. 했고 대구 시내 300명 정도 갈 수 있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전화를 했을 때 저희 아이는 혼자 밥을 못 먹고 예. 그리고 화장실 가도 신변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 환경적인 게 갖춰져야 되는 거죠.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 벨트가 있어야 되고 예.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데 거기 센터에서는 언제든지 오라고 하지만 네. 제가 갈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저희 선택인 거죠. 그 그래서 센터가 저는 있긴 보내지 하지만 못했어요.
갈 수 없는 센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좀 버거운 시설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맞지 할 수 않는 있죠. 시설이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저희 생각에 센터에 못 가면 요즘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이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좀 돌봄을 해주시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중증 장애이다 보니까는 근육의 이완과 구축이 너무 심해서 온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온몸으로 들어야 되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장애 중증이라고 해서 단가를 노동 단가를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 시장입니다. 예, 예. 가급적이면 경증에 예. 매칭이 되지 중증에 매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체중증 장애인들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매칭이 안 돼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오래 근무를 못 하죠. 그들도 자기네들이 근골격 질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을 하면은 오는 줄 알면서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잘 매칭이 안 되고 그럼 결국 진짜 집에서만 오롯이 우리 엄마 뭐 우리 가정에서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겠네요. 그렇죠. 네. 오롯이 네. 가족이. 네, 네. 누구는 저 아이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아들이죠. 예. 네. 그러면 저 아이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피 대상 1호인 거예요. 신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아이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그 사례가 제 아들이죠. 그럼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처음에는 가족이 활동 지원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이모가 와서 하고 있는데 주말에 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밖에 못 하고 저희 있는 센터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활동 지원사 센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센터에 다른 분으로 좀 교체를 해달라 했는데 1년이 넘어도 지금 현재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 때문에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담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 소수자의 목소리 또 극소수입니다. 체중증 중복 장애인은 네. 소수자의 목소리는 당사자가 내지 않으면 국가에서 해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어쨌거나 간에 국가에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방치대가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 존재를 알려보고자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그렇게 내서 국회도 갔습니다. 국회도 수차례 갔고 네네. 보건복지부도 가고 그리고 대구시는 수차례 방문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대구시 라운센터라는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라운센터에 대해서 부 대표님이 예, 좀 더 예. 설명을 해주세요. 라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라운센터는 앞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년을 저희들이 뛰어다녀서 만들었는 주간보호센터예요. 예. 주간보호센터고 근데 이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센터였고 네. 어쨌든 뇌병변 장애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아이들도 충분히 거기 가서 그 지원을 받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로 받은 건 말 그대로 그전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어떤 주간보호센터에 있었다면 저희 뇌병변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 아니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 우리 아이 유형에 맞는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장점이에요. 의무 교육을 마친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이 그 이후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그 이제 가서 네. 치료도 받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데가 라운센터를 이제 어머님들이 그렇죠. 주장을 2년일 해서 동안. 네, 네. 네. 쉽게 말해서 뇌병변 및 중증 중복 장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센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네. 몇 년 동안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2년입니다. 2년 2년 너무 있으면 나와야 되는 짧은데요. 거죠. 2년 있다가 또 2년 지나면요?
그래서 또 노력을 했죠. 예. 또 했죠. 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노력을 했는데 네.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죽을 만큼 싸웠는데 아. 그거는 저희들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순화된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알려내는 거지 이들의 존재를. 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리 내고 예, 예. 네. 뭐 울고 불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뭐고 특화된 전담센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클하고 돼가 있습니다. 장애 유행별로 서클하고 돼가 있기 때문에 전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마음이라고. 함께만. 예, 만들어서 부모들이 또 출자를 해서 그 돈으로 또 공간을 마련하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또 거기서 라운센터에서 2년의 연한을 예. 마치 이용 연한을 마치는 그 이용자들을 함께 마음으로 또 다시 거기서 지금 주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일하셨네요. 라운센터 만드셨고 맞습니다. 함께만도 만드셔서 네. 계속해서 설립을 보호를 그쵸. 받을 수 있는 그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라운센터 같은 그 어쨌거나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타 지역에도 있나요? 그러니까 중증을 위한 중증 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랄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뭐고 아무도 전부 다 답답하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예. 다수는 뭐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네. 다수의 복지는 국가가 정책으로 그냥 내잖아요. 예. 그 국가 문제가 되지만 사회 문제가 되고 하지만 소수의 문제는 당사자가 그야말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복지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라운센터를 만들었더니 서울에서 또 서울의 부모들이 또 저희들과 처지가 비슷한 부모들이 또 서울시에 네.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 비전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또 들리는 소문으로서는 강주에서 또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서 불씨가 그게 일어네요. 뭐 나비 효과라고 나비가 하는 불씨가 된 거지. 그렇군요.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이게 대구가 최초인 거죠. 그쵸. 라운센터 시작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아유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담장 허무는 엄마들 모임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 그래도 담장을 허물고 나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센터를 방문한다거나 함께만 활동을 통해서 만나셨던 분들 가운데는 나 센터 나오기 전에 진짜 집 안에만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많습니다. 심지어는 네. 40년 동안 집에만 있던 40년. 예, 그래서 교육도 받지 않고 집에서만 있던 장애인이 네. 라운센터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세상 구경을 처음 했지 차도 앉아서 탈 줄 모르고 눕혀야만 자동차를 탈 수 있었는데 사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차를 탈 수 있고 엄마가 주는 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는데 엄마가 라운센터에 와서 선생님이 주는 밥을 받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던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도 함께 어울리니까 많은 부분을 함께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모든 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중증 장애인 분들께서 집에만 계셨고 24시간 돌보면 이제 가족분들이 두 분도 그렇게 그쵸.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집안에 장애인 거동이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 가정은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남들이 잘 모르는 그 장애인 가정의 그 고통이랄까 어려운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아이가 네. 그렇다 보니 가장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그러면 제 아이가 네. 예를 들어서 같이 있다가 제가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가야 해요. 잠깐 나갔다 네, 오시면 잠깐 정말 5분 10분만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는 대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가스 밸브 다시 확인하고 모든 전기선은 빼놓고 그리고 위험한 것들은 주위에 치워놓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불안하죠. 혹시라도 화재라도 나면 그럼 어떡하지? 라는 고민, 이 불안함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24시간 돌봄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내변변 장애라고 하지만 많은 장애를 동반을 해요. 예. 수면 장애도 있어요. 거의 24시간을 거의 잠을 못 자는 엄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삶이 좀 힘들죠. 가족들의 건강도 상당히 참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맨날 엄마들은 뭐 주변에 뭐 우울증은 뭐 그냥 그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감기처럼 있고 다 앓고 심지어는 한 2, 3년에 한 명씩 그냥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떤 예. 네, 그런 선택을 하는 네,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시고. 같은 엄마들 속에. 네. 예. 네. 가족 돌봄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정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가족분들이 이제 돌봄을 하면서 세상과 고립되잖아요. 일단은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속에서도 고립도 있습니다. 예. 예, 있고 그게 가장 힘들 것이고 그리고 그 뇌를 다쳤다는 거는 뇌가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뇌전증을 앓고 중증 장애인들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경기하고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신경을 많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정서 불안 그다가 정서 장애까지 함께 예,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네. 가족 속에서도 고립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만큼 담장을 허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담장 허무는 엄마들끼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네. 거예요? 특수학교와 네. 재활치료실에서 엄마들은 한 살 때 맺어진 인연이 평생 갑니다. 예. 한 살 오, 때 한살 재활치료실에서 때. 만나면 그 인연들이 그쵸. 특수학교에 가서 또 만나고 아. 그래서 엄마들 만나면 애가 태어난과 동시에 예. 재활치료실부터 만나서 특수학교를 가니까 그 인연들로서 엮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예. 아니 저는 함께맘 이름이란 이름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함께 우리가 힘든 부분도 나누고 함께 정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잠시나마 우리 엄마들에게 좀 쉼을 좀 제공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집을 좀 나가서 바깥 활동도 좀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함께맘은 어떤 프로그램도 갖고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함께 마음은 네. 이제 함께 마음은 담당 없는 엄마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니까 예. 그 협동조합에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카페도 엄마들이 그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니까 그냥 예, 엄마들이 만남의 공간이지. 거기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거기에서 또 자그마한 수익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중증 중복 장애인들은 거기다가 저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삼키지를 못하고 예. 그래서 그 중증 중복 장애인 섭식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서 엄마들이 그 공간에서 점심 식사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라운센터와 함께맘 중앙활동지원센터에 납품을 하지요. 그런 만남의 장소도 있고 한 50평 공간이 네. 대명동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함께맘 센터인가요? 그러면? 예, 저기는 우리 외부 활동 나가서 네. 카페 가서 찍은 사진.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외부 활동도 예, 예, 있군요. 어머님들끼리 예, 정기 총회도 하시고. 예. 네. 근데 그 함께 마음 덕분에 저렇게 집 밖을 나와서 남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게 정말 저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할까요? 근데 함께 마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더 큰 응원이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우리 대표님, 부대표님 두 분 자녀분들도 함께 마음에서 지금 계신가요? 예, 제 아이는 함께맘에 없습니다. 제 아이는 대구 보건학교라는 특수학교에 다녔는데 다행히 굉장히 신체 손상은 많이 입었는데 지적 장애는 좀 덜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오. 예, 서울에서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대표님 전에는요? 저희 아이는 그 함께 마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이죠. 예. 좀 전에처럼 네. 이
그 학교 외부에서 카페도 가고 예. 도서관도 가고 또 공원도 가고 나들이도 구경도 하고. 하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걸 아주 즐겨하죠. 네. 왜 엄마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저하고 가족들과 나가는 거와 친구들하고 나가는 거 또 다르단 말이에요.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가는 거 그냥 나가는 거고 친구들하고 뭔가 나가는 나들이처럼 그렇게 소풍처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는 이 프로그램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센터에 얘가 좀 센터에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좀 농띠였거든요. 우리 옛날 말로. 네. 근데 얘는 지금은 거기 가는 거 9시만 되면 거기서 9시에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9시에서 5시. 벌써 8시부터 가자고 저를 들들 볶아요. 장학생이네요. 네, 장학생이 되었어요. 모범생이 되었어요. 올 때 그러면 기둥입니다. 주말에도 혹시 9시부터 5시? 아닙니다. 네, 그래도 주말은 가족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에서 그렇죠. 5시까지가 이용 시간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격은요? 그럼 조합에 가입해야 돼만 그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건가요? 공간은 저 조합에서 엄마들이 공간을 마련했지만 우리가 운영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정말 이제 자기네 가진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함께 마음에 있지 않고 제 아이는 독립을 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게 저 자립생활센터에서 네. 뭐 프로그램을 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하고 있는데 손을 거의 못 쓰는데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제도가 근로지원이라는 네. 근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참 놀라운 게 지적장애를 안 받으면 사람은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도 독립을 네. 할 수 네, 있지만 네.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엄마로서 따라다니면서 아이의 수발을 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저희 아이가 제도의 덕분으로 그렇게 통합이 될 수 있었으면은 또 다시 제 아이보다 더 힘든 힘든 중증 중복 장애인들이 함께맘 센터나 그런 이용자들도 모두 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부대표님은 그러면 함께맘 센터에 자제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좀 시간을 쓸 수 있으시겠어요? 센터에 보낸 동안에는. 네. 네. 그 전에 전혀 그런 거 뭐 상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의 생활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는 저희 아이의 삶이 있고 저는 또 저의 삶이 있는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삶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저도 해야지만 제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 아이도 저를 보면서 뿌듯해하고 뭔가 덜 미안해질 것 같은 마음도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뭔가 나 때문에 희생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저희 아이 삶, 저는 네. 제 삶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요. 네.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담사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정말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의 네.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함께맘 덕분에 저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함께맘이 딱 들어도 참 괜찮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줄을 그럼요. 섰다고 네. 하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함께 마음에 네. 지금 있는 같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보다 대기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그분들은 계속 대기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는 네. 저희들이 계속 2호센터, 3호센터, 저희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조합을 만들어서 2호, 3호 센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하기보다 이제는 국가에서 좀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 재원도 필요할 텐데 네. 여기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재정적으로는 괜찮으신가요? 그거 만들기까지 과정이 네. 그거 우리 국가가 이 센터들은 이용센터들은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집만 지어놓고 예. 리모델링만 해놓으면 운영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힘들지 그렇군요.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1호점만 있는 거고 이제 2, 3호점 쭉 내셔야 될 때 목표치가 있을까요? 뭐 몇 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속으로라도.
각 구에 하나. 그렇죠. 예, 그 정도. 좋은데요. 그 정도는 돼야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라온에서 지금 나오는 친구들이 2년 네. 있으면 나오게 되잖아요. 이 20명이 갈 곳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시급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함께맘도 많이 좀 생겨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세상 밖으로서 쉽게 나올 수 있게 각 구마다 정말 중증장애인 센터가 생기길 좀 바라겠고요. 네, 저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아무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정부나 지자체야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오늘 좀 큰 목소리를 좀 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먼저 회장님부터. 회장님. 예, 제도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 제도라는 그 지원법이라는 그 법 체계 속에서 주간 활동 지원 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는 분리 교육을 시킵니다. 장애 유형별로. 그러면은 맞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그 장애 유형에 맞게 돌아가는데 딱 의무 교육 연한이 지나면은 이제 장애 유형을 갖다가 다 섞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장애 유형이 뭐 15개인데 그런 유형 말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장애 유형이 5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5가지 특수학교, 5군데 특수학교에 그 유형을 갖다가 한 군데 섞어버리니까 누구냐 하면은 가장 많은 손이 가고 가장 많은 시설이 필요한 그 휠체어를 타는 중증 중복 장애인들이 의도치 않게 국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 오너라 하지만 그 교육처럼 분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담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고립되는 이런 걸 국가가 이미 제도도 있고 돈도 주면은 딱 그냥 전담센터를 만들어주는 시행령 하나만 만들 뿐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시행령 보건복지부 시행령 하나만 있으면 네. 이미 있는 법, 이미 있는 제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따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목소리가 너무 작고 아직은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우리 담장 허무는 엄마들이 직접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참 이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쉬운데 정말 소수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해서 하시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전 이 두 분께 진짜 엄지척과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 담장 허무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단체지만은 저는 엄마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맞아요. 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엄마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활동들도 있습니까? 그 공간에서 엄마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밖에 나오면 엄마들도 울타리 밖에 나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나오잖아요.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네. 그래서 엄마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표정이 아주 밝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정서적인 부분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우울증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입장을 또 나누고 하다 보니 가장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처지다 보니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씩 저희들도 여행을 어디 먼데 가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예. 당일치기로요. 표정이 그래서 좋으신가 봐요. 네, 앞에서는 이제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서 정부에 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머님들을 위해서도 좀 어디 바라는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장애인들만 지금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 보호자들도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정부가 해줬으면 아니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럼 같이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말고 예, 서로 소통하면 되는데 엄마들이 너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바깥으로 다 예. 나오고 뭐 저희들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네. 목소리를 내고요. 네. 후 대표님은요? 그냥 엄마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예. 그냥 저희가 함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에 같이 공감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그전에는 공간이 없었어요. 예.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근데 그 공간을
좀 더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뭔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저도 역시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50견 다 달고 있어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좀 지원되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장을 허물고 밖으로 나온 두 어머니 앞으로의 꿈, 바람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네. 제도가 국가가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좀 얼마나 해줬으면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우선욱 씨는요. 저는 꿈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꿈일 수도 있는데요. 어, 과학 기술이든 아니면 예. 의료 기술이든 예. 이게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내 아이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원 없이 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고 그 기적을 바라나 봐요. 아직도 저는 27년이 되었지만 바람은 우리 담장 허문 엄마들처럼 좀 취지였던 것처럼 엄마 품에서 우리 아이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언젠가 제 남편과 저는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 세상 속에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이라 하면 지적 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알려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더 이상 외롭게 또 쓸쓸하게 예. 담장 안에 갇힌 엄마와 아이가 없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